네, 리비안 얘기 안 해볼 수 없죠. 지금 뭐 온통 다 메타버스 쪽만 앞으로 이제 기울어졌었는데 실물적으로 이제 자동차, 미국에서 뜨거운 전기차 이슈입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애널리스트 이재일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제2의 테슬라 리비안 상장 이후에 글로벌 자동차 업계 시가총액 3위. 이건 아침에 이제 기사 나왔던 거고. 과연 이것이 혁신인가, 거품인가 논란도 많습니다. 네. 이재일 연구원의 소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단기적인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부분이 유동성에 기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기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이제 실적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우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테슬라 출신들의 엔지니어들이 대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젠 어떤 프로덕션 헬이라든지 어떤 차량을 공개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잘 헤쳐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이제 적정 밸류를 좀 따지기는 어렵고 네. 이젠 유동성 효과에서 미래 가치를 선반영해서 주가는 랠리를 지속할 것으로 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끝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또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고 허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는 한때 그 수소 전기 트럭이라고 했던 그 니콜라. 네. 지금은 잊혀진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니콜라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전기 픽업 트럭이고 미국 그쪽 현지 문화는 이 픽업 트럭을 선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자체에 커가는 그 기대감을 지금 주가에는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뭐 아마존이 뭐 벤 같은 경우에도 10만 대를 지금 선주문한 게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것도 이제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뭐 그 이상의 시장 포텐셜도 못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기차 그러면 핵심은 역시 배터리나 2차 전지 이렇게 될 텐데 네. 국내에서는 리비안 관련주로 언급되는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라는 점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밸류 체인들 주가들이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자동차 업종에서도 이제 리비안 쪽으로 신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리비안뿐만 아니라 뭐 루시드 모터스라든지 뭐 기타 전기차 신생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자동차 업종 주가를 누르는 게 아무래도 차량 반도체 생산 이슈 네. 그 부분이 좀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의 생산 어떤 전망이 단기적으로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뭐 루시드 모터스도 그렇고 리비안도 그렇고 뭐 2023년까지는 5만 대에서 10만 대 사이 정도의 생산량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크게 실적에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다. 좀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서 네. 좀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이제 막 그 얘기들을 나오는데 뭐 하여튼 좀 많이 뭐라고 딱 얘기하기도 어렵고. 네. 예. 자, 그 일론 머스크 논란에 테슬라의 주가는 이제 $1,000 선이 내준 것 같은데 다시 $1,000 선을 주가가 주당 올라갈 수 있을지 주가 전망 테슬라는 좀 어떻게 나옵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이슈가 있었죠. 뭐 일론 머스크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주가는 좀 일시적으로 밀렸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이게 이벤트가 해소가 되면은 주가는 다시 회복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테슬라가 먼저 이제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캡을 이제 열어놨죠. 이제 상단을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테슬라를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강해지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었을 때 테슬라가 이제 단기에 바로 이제 또 주가가 급등을 하기보다는 완만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이제 다른 제2, 제3의 테슬라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뭐 이런 흐름이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잠깐 언급해 주긴 했는데 그 리비안 같은 경우 리비안 말고 루시드? 네, 루시드도 어제 주가가 23% 급등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루시드는 국내에 뭐 이렇게 명명된 밸류체인이나 이게 좀 딱히 뚜렷하진 않은 모양이죠. 뭐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납품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뭐 그거를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제 공급 계약을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많은 업체들이 테슬라 향으로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 뭐 그런 업체들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루시드나 뭐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도 다 테슬라 엔지니어 출신들이 합류를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테슬라를 통해서 납품 트랙 레코드가 확정이 된, 그러니까 검증이 된 업체들은 아무래도 좀 선호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국내 업체들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그 공급 교란이라고 표현도 하던데 제조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일부를 조금 뺀 미완성 제품을 출고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네, 마이너스 옵션으로 네. 많이 하고 있죠. 창문도 이제는 손으로 돌려가지고 내려드는 그런 건 알겠지만 뭐 히티드 시트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편의 사양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일부 고객이 차량에서. 선택을 하는 거군요. 네, 만약에 그렇죠. 내가 그것까지 다 하겠다 그러면은 출고 기간이 길어지고 굉장히 길어질 그걸 수밖에 빼면은 출고 기간이 짧아지고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앞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지금 반도체 수급 차질 이슈가 단기에는 이제 끝날 거는 아니고 다들 예상하는 게 2022년도까지는 그래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는 2분기, 3분기 때 보게 되면은 뭐 코로나라든지 뭐 아니면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런 일회성 이슈들이 더 공급망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급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는 또 내년까지도 지속이 되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수소차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우리의 힘은 결국 기대하는 부분은 수소차 아니겠습니까? 네. 현대차가 이제 수소 상용차의 경쟁 상대는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된 거죠, 이게? 내년도 전기차 시장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겠지만 수소차도 이제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까지는 사실 어떤 선단 판매라고 하는 플립 판매가 많이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 플립 판매 같은 경우에는 뭐 렌터카라든지 뭐 운수사업자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수요인데 뭐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되다가 올해 3분기부터 위드 코로나가 글로벌리 확산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런 주문들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밴이나 수소 밴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전기 트럭 그리고 수소 트럭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쪽에서는 아직까지 좀 단점이 많지만 상용차 쪽에서 굉장히 좀 플러스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수소 트럭을 중심으로 글로벌리 공급 계약들이 체결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은 장기간의 대량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수소 상용차 쪽에서는 거의 유일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글로벌 수소차 시장 규모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 성장성은 또 어떤지 데이터가 좀 필요한데요. 올해 이젠 연 2만 대 수준 정도 이젠 글로벌리 수소차가 판매가 됐고요. 네. 내년도에는 거기에 2배 정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이제 보게 되면은 국내 시장에서 올해가 이제 14,000대 정도 수소차 보급 계획이 잡혀 있었고요. 네. 내년도에 이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수소차 관련 예산이 이제 4천억 원에서 9천억 원으로 증액이 되고 보급 목표치도 28,000대 수준으로 2배 정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수소차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이렇게 3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년에 이제 한국에서 수소차를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이제 또 큰 폭의 수혜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수소차는 아무래도 이 상용차 쪽을 노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출력이라든지 이런 뭐 아까 픽업 트럭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화물 트럭들을 이제 수소차 시장이 상당히 개화를 할 거라는 기대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도 이제 다임러에서 트럭 캐피탈 데이 행사를 가졌었는데 네. 다임러가 지금 EU랑 그리고 미국 쪽에서 트럭 쪽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임러도 플랜을 보게 되면은 중형하고 소형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이제 트럭을 제조를 하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 대형 장기 운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로 이제 투트랙으로 가겠다. 그리고 전기 트럭은 2015년
그리고 수소 트럭은 2018년도가 되면은 저에겐 TCO라고 해서 네.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하는 게 일반 내연기관차랑 똑같아질 것 같다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글로벌 선도 업체들도 전기 트럭뿐만 아니라 수소 트럭 쪽도 지금 많이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나중에는 이제 뭐 기차 같은 것도 될 것 같고. 네. 자, 수소차에는 요소수 안 쓰이죠? 요소수 안 들어가죠. 그거는 뭐 들어가죠. 디젤차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자,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그럼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으로 기견할까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수소차를 제조하고 그리고 수소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전지 모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수혜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만도나 그리고 현대위아 요 네. 두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소 관련된 부품들을 공급 계획이 체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또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이 좀 빨리 커지게 될 것 같고요. 소재 쪽에서는 이제 상암 프로테크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비나텍 같은 뭐 MEA 그리고 멤브레인 수지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이제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 관련된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유망할 걸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하프론테크, 효성첨단소대, 비나텍. 자, 종목은 꼼꼼하게 잘 적으셨을 겁니다. 전기차 어제 뉴욕에서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이런 관련 기업들이 급등했기 때문에 관련도 우리 국내 산업도 한번 다시 들여다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애널리스트 이재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